내 돈이 위험하다. 곧 망할 저축은행 10곳.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 저축은행의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죠. 그만큼 새로운 사실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기사가 재탕 삼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점점 말입니다 상황이 악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뉴스가 계속 새로운 사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축은행은요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 100%가 넘는 저축은행. 야,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저축은행입니다. 10% 넘는 저축은행. 예, 저는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충격. 예,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이란 뜻이에요. 최악이란 뜻. 여러분 부실채권 비율을 10%로 보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10% 넘는 저축은행 비율을 보세요. 2022년에는요 4개였습니다. 79개 저축은행 중에 4개. 예, 그러면 5.1%인가요? 2023년에는요 21개였습니다. 26.6%예요. 79개 저축은행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요 46개입니다. 58.2%입니다. 그러면 10개 저축은행 중에 말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10% 넘는 저축은행이 6개란 뜻인가요? 6개면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는요. 부실채권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실채권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3% 밑이 좋다고 합니다. 3% 밑. 그런데 10%면 어마무시하게 높은 숫자잖아요. 문제는 10%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20% 초과한 저축은행도 10곳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한 저축은행이 10곳이다. 이것은요 10곳 저축은행은 어떤 식이든 도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M&A를 당하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요 이미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으면 이 10곳은요 어떤 식이든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일단 M&A 인수합병 형태로 합치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실채권 비율이 20%가 초과한 것을 이게 M&A 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M&A를 해야 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부실채권 비율이 20%가 초과한 게 결국 저축은행 사태 때 이랬었거든요. 결국 저축은행 사태 지금 사실상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예,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점검을 나선다는 것은요.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부실채권 비율이 10% 넘는 곳이 46곳 58.2%라고 했잖아요. 적자를 낸 저축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은 적자예요. 예, 적자를 낸 비중이 79개 저축은행 중에 42개입니다. 그러면 53.2%죠. 그만큼 말입니다. 적자 내는 저축은행이 많아졌다. 2023년에 27개였는데 2024년 1분기에 42개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것도 많지만 문제는 늘어난 게 말입니다.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내 돈이 위험합니다. 조용히 돈 좀 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까지 높아진 곳이 10곳이 넘는다는 것. 이게 충격을 줄 거고요. 둘 중 하나 저축은행은요.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 돈이 위험해도 엄청나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분기가 8.8%다. 이거 진짜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적자 저축은행이 42개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요. 부채 비율 10%가 넘는 저축은행이 10곳은 10% 넘는 저축은행이 46곳 20%가 넘는 곳은 10곳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또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거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연체율이 8.8%에 올라가면서 1분기에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습니다. 1,54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5,559억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올해 적자를 전망하는 게 더 커졌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2조 원 정도 적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요. 2조 2천억까지 늘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10년에 2조 7,777억 원의 적자 이게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이었거든요. 저축은행의 사태가 지금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불리한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뉴스라는 게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말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없으면 기사를 안 씁니다. 왜? 재탕, 3탕, 4탕 안 하거든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기사가 써지는데 지금 저축은행의 새로운 사실은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계속 나오면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 말이 시장에 통용이 되잖아요. 저는 저축은행의 상황 그 속담에 비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은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20% 초과한 곳이 10곳이라 20% 초과한 곳이 10곳이면 여기는 망한 거예요. 제가 봐서 망해요. 아니 대주주가 돈이 많아서 정자를 엄청나게 해서 살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 저축은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기업 산하에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독립된 어떤 저축은행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더 정자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요. 10개 정도는 분명히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다가 적어도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46개까지
구조조정에 휩싸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세진다. 그러면 내 돈은 넣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을 거래하려 치면요. 부실채권 비율이 3%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3% 이상 10%는 이미 난리가 난 거고요. 20%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단순하게 저는 거래하는 거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큰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느냐.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적자가 더 날 거예요. 앞으로. 작년에 적자 5,559억 원의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 1분기가 1,543억 원입니다. 1분기가 그래. 그럼 3분기가 남은 거 아니에요. 3분기. 3분기 안에 2조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낸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2조가 날라 그러면 1,500이잖아요. 1,500. 2조 2천억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조예요. 2조. 2조를 3으로 나누어 보세요. 3으로 나눠보면 적어도 6천억, 7천억 원이 한 분기에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은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짜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 그거보다 적게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한 4,700, 4,800 이 정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넣어두는 것은 제가 봐서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로 봐서는 무리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그 무리를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시장 위험하다는 신호가 왔으니까 또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거듭 강조합니다. 진짜로 무너지는 회사들 나오고요. 정부가 감당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아지면 감당 못하거든요. 그때 충격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발 스스로 경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